아니 그래가지고 한 번쯤 속 시원히 고민을 털어놓고 싶은 순간들, 여러분의 고민을 공감 요정 유댕이가 비장한 마음으로 해결해드립니다. 인생 고민부터 연애 고민까지 어떤 고민이든 모두 환영하는 여기는요, 유댕스 비장의 상담소에 들려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컨텐츠는 진짜 친구랑 고민 상담하듯이 할 거여서요, 반말로 진행을 할 건데 그럼 지금부터 말을 좀 놓을게. 알겠지? 그래, 우리 친구야, 친구. 친기. 나 너무 옛날스럽다. 근데 고민 상담을 하기 전에 짚고 가야 할 게 또 있단 말이지. 뭔지 알지? 바로 앨범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 내가 4년 만에 솔로 앨범이 나왔거든. 알고 있지? 다들 들었지? 그래, 땡큐. 그러면 이번 앨범 소개를 살짝 해볼게, 내가. 이번 앨범은 내가 두 번째로 솔로로 발매하게 된 싱글 앨범이고, 제목은 퍼펙트 타겟인데 곡이 두 곡이 수록되어 있어. 1번 트랙 비장의 무기, 부제목 퍼펙트 타겟, 이게 타이틀곡이고, 그 다음에 수록곡 Still Cute 물음표까지, 이렇게 두 곡의 작사 작곡 참여를 해봤어. 일단 이 앨범 내용을 간단하게만 얘기를 해보면, 나의 완벽한 타겟을 쟁취하겠다라는 그런 마음, 그 타겟은 무엇이든 될 수 있고, 하여튼 그런 마음을 되게 매력적이고 자신감 넘치게 드러내는 그런 앨범이란다. 많은 사랑 부탁해. 나도 한번 고민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 이 앨범을 통해서 나는 웃음을 주고 싶었어. 되게 재밌었으면 좋겠더라고. 주변에 같이 작업하시는 스태프분들부터 이 노래를 듣는 대중분들, 팬분들, 혹은 내 지인들, 방송국에 가면은 기다리는 아티스트분들과 스태프분들까지 전부 다 좀 웃긴데? 라고 할지언정 나는 그렇게 하고 싶었어. 그래서 뭔가 이번에는 그렇게 해봐야겠다 해서 작사 작곡부터 안무까지도 좀 그런 걸 고민하면서 했던 것 같아, 준비를. 재밌었길 바래. 그럼 본격적으로 고민 상담을 시작해볼까 해. 되게 많은 친구들이 나한테 고민을 보내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첫 번째 고민부터 한번 만나볼게. 아니 그래가지고 하얀색 쪽지네. 읽어볼게. 밑강. 안녕하세요, 요정님. 저는 새로운 걸 도전하거나 어떤 일을 시작할 때마다 잘해야 한다는 생각이 먼저 드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대보다는 부담을 느낄 때도 많은데요. 요정님은 새로운 무대나 활동을 앞두고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시나요? 결과보다 과정에 집중하는 편인지, 임하는 데 있어 특별한 다짐 또는 마음가짐이 있는지 듣고 싶어요. 유정님의 얘기를 듣고 참고하여 앞으로 일어날 도전과 일들을 잘 돌파해서 앞으로 더 나아가고 싶어요. 라고 보내줬네. 나랑 되게 비슷하다. 지금은 조금 그 마음에서 자유로워진 것 같긴 해. 나도 어릴 때부터 연습생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완벽주의가 굉장히 심했던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남한테는 되게 관대하지만 내 자신한테 너무 엄격하고, 여러 면에서 완벽하지 못할 거면 시작조차 하지 않고. 근데 문득 어느 날 내가 계속 이렇게 살면 바뀌지 않을 것 같은 거야. 근데 그러려면 더더욱 겁내면 안 되겠더라고. 발전이 없어지더라고, 도전하지 않으면. 그래서 잘 해내야 된다라기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어 있는 나를 생각하면서 그냥 일단 부딪혀봐. 그리고 나는 그 마음도 되게 많이 연습했어. 도전했을 때 당연히 잘 안 될 수 있어. 완벽하지 않을 수 있다? 근데 완벽하지 않은 모습도 부끄럽지 않게 누군가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도 엄청 큰 용기고 되게 멋있는 거라고 난 생각했어. 그래서 밑강이도 좀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도전해보면 좋겠어. 분명 한 번씩 하다 보면
나중엔 어느 순간 즐기고 있을지도 몰라. 응원할게. 화이팅! 이제 내가 이 책에 고민 상담 후에 한 줄 평? 뭐라고 할까? 간단하게 정리해서 적어보려고 해. 그러면 밑강희의 고민에 답을 한번 적어볼게. 뭐라고 적지? 어려운데. 이거 봐. 나 지금 완벽주의라서 이런 거 못 쓰는 거야. 계속. 누가 들어도 오 할 만한 거 생각할 때까지 말도 못하고 글도 못 써.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 볼게. 짠! 이번엔 분홍색이네. 코미. 유정 언니 안녕하세요. 언니를 좋아하는 초등학생이었던 전 벌써 21살이 됐어요. 다름이 아니라 제 고민은 성숙해지는 법을 알고 싶어요. 제가 어렸을 때 봤던 언니는 정말 어른 같았고 성숙해 보였는데 지금의 저는 그런 모습이 없는 것 같아서 제 자신에게 실망스럽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기대하던 21살의 모습과 달라서 조금은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더 성숙해질 수 있을지 저에게 조언해 주세요. 나도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 나도 성숙해지고 싶다. 뭐 그런 어떻게 보면 그렇게 성숙해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성숙한 것 같기도 해. 그런 생각조차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거든. 성숙해지고 싶다면 이미 성숙할 수도 있다.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지금 생각했을 때는 또 성숙해질 수 있나? 사람이? 어쨌든 그 뭐 전생과 뭐 미래, 뭐 환생 뭐 이런 게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이번 삶은 정말 처음 살아보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매번 그 나이를 새롭게 겪게 되는 거니까 미숙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 그래서 너무 성숙하고 싶다라는 생각에 휩싸여서 어린아이 같은 면을 없애지 않았으면 좋겠어. 살다 보면 그걸 지키는 게 되게 쉽지 않은 일인 것 같더라고. 그래서 언젠가 너 스스로를 바라보면 아, 나 많이 성숙해졌다 하는 지점이 있을 거야. 너무 성숙해지려고만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는 것 같아. 응원할게. 화이팅. 이번에도 써봐야겠다. 초등학생이었다니. 이미 충분해라고 쓸게, 난. 자, 그럼 다음 사연으로 가봅시다. 아니, 그래가지고 짠! 어성초. 또 20대고 어머, 안녕하세요. 피부 때문에 고민인 어성초입니다. 10년 전 피부가 많이 안 좋아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어요. 그때 당시 사귀던 애인이 이것저것 좋다는 거 다 넣어서 비누를 직접 만들어줬었는데 여태까지 그것만큼 잘 맞는 비누를 찾지 못했어요. 10년 만에 연락해서 그때 비누에 어떤 거 넣었었냐 묻는 건 좀 이상하겠죠? 와, 잠깐만. 이런 거야? 나 연락하고 싶다, 나여도. 근데 10년이면은 그래도 한번 그냥 오랜만에 그냥 잘 있어? 이렇게 툭 물어볼 수도 있고 연락해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한데. 그리고 어쨌든 물어보고 싶은 게 있잖아. 그럼 이상하지 않을 것 같아. 엄청 오랜만에 잘 있지? 잘 있지? 뭐 하고 살아? 뭐 이렇게 하다가 아니 근데 사실은 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서 연락했는데 좀 웃길 수도 있지만 물어봐도 돼? 뭔데? 그냥 그때 혹시 비누에 어디서 어떻게 만들었어? 뭐뭐 넣었었어? 이러면은 크크크크크크크 이러면서 좀 그냥 장난스럽게. 왜냐면 10년이면 되게 유연해지니까. 원래 나이 먹을수록 좀 유연해지잖아. 괜찮지 않을까? 혹시 몇 살이야? 유연해졌을까? 20대면? 그치? 이거 99년생이구나. 물어봐. 성초야, 물어봐라. 당장 연락해봐봐. 그리고 비누 뭔지 나 좀 알려주라. 나도 알려줘. 좋은 거 같이 쓰자. 좋다. 근데 뭐 비누로 인해서 또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 아니야? 난 뭐든 응원한다. 성초 화이팅! 이것도 이거 아니야?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 이거 보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보는 사람들. 나는 일단 해. 나라면 해. 피부가 안 좋았는데 꼴 피부 돼? 바로 해. 맞죠? 고민될 땐
그냥 해봐. 내가 만약에 하지 말라고 해도 분명 한다. 피부가 개선이 안 되면 계속 연락해보고 싶을 거니까. 아무튼 다음 사연 받아볼게. 헐, 이름이 상처받은 영혼이고 30대셔. 선배님. 안녕하세요, 유정님. 전 저로 인해 상대방의 하루에 좋은 기억이 생기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살아왔습니다. 그 덕에 착하다는 얘기도 많이 듣고 그에 힘입어서 더 착하게 살아왔다고 생각하는데요. 요즘 들어 회사에서 사람들에게 상처받는 일도 계속 생기고 예민하거나 소위 MZ스럽다는 직원들에게 더 조심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난 만만하고 이용해 먹기 좋은 사람이 된 건가 하는 생각이 크게 들었어요. 물론 착하다는 게 무조건 만만하다는 뜻은 아니지만 제 능력으로는 안 되나 봐요. 저도 좀 지쳤는지 기꺼이 해줄 수 있는 일도 거절하거나 싫은 티가 나게 되고 웃지 말고 물표정으로 다니는 노력을 해야 하나 생각도 드네요. 회사에서만큼은 제가 좀 바뀌어야 할까요? 근데 이게 사람이 친절을 베풀 때는 보답을 바라면 안 되거든요? 안 되거든? 30대라 가니까 바로 존댓말 나오지? 바라면 안 되거든? 근데 사람이라서 어쩔 수 없이 조금 바라게 돼. 그래서 내가 기대하는 걸 인지하고 뭘 또 바랬네? 이렇게 하면서 나는 좀 넘겨, 그런 거를. 나도 왜냐면 정말 비슷한 생각을 하면서 살았었거든? 결국엔 그렇게 나 혼자 상처받았다가 뭐 안 보고 지내다가 오랜만에 만나. 그러면 그 사람은 똑같아. 그냥 나 혼자 그러는 거야. 근데 그게 되게 이게 과연 내 앞으로의 삶에 도움이 되는 생각일까? 그런 마음일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게 계속해서 상처받는 것들이 쌓이게 되니까 좀 어떻게 보면 진정성이 사라졌던 것 같기도 해. 줄어들었던 것 같아. 나는 다 반대로 만만하다 이런 거보다도 내가 재미가 없나? 내가 매력적인 사람이 아닌가? 그냥 이제 친구로서도 그런 거 아닌 것 같아. 그냥 그건 나 혼자만의 생각인 것 같아. 생각이 너무 많아서 그런 것 같아. 이제는 아무 별 생각하지 마. 나한테 좋게 해주면 똑같이 좋게 하고 뭐 그게 아니면 굳이 나의 막 좋은 에너지를 쓰지 않아도 되니까 막 그렇다고 막 맨날 볼 때마다 안녕하세요 막 이렇게 할 거 아니잖아. 그렇게만 안 하면 괜찮을 것 같아. 난 그렇게 생각해. 응원할게. 원래 사회생활이라는 게 쉽지 않잖아. 상처받은 영혼을 잘 치유하길 바래. 생각 줄이기 이렇게 쓸까? 그럼 다음 사연. 아니 그래가지고 홍상균님 30대시네요. 저는 살면서 무언가에 100% 쏟아부어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늘 80%까지만 하고 힘들거나 지칠 때쯤 이 정도면 됐다 하고 스스로 타협하며 도망치곤 했습니다. 실패하는 게 두려워서 늘 적당한 선을 그어두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언제나 매 순간 온 힘을 다해 부딪히고 끊임없이 도전하는 유정님의 열정적인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를 되돌아보게 되기도 정말 큰 에너지를 얻고 힘이 나기도 해요. 딱 한 번만이라도 후회 없이 100%를 쏟아부으려면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까요? 유정님은 지치고 포기하고 싶을 때 자신을 어떻게 채찍질하고 일으켜 세우시는지 궁금합니다. 나는 지나고 보면 내가 진짜 진심으로 뭔가를 막 했을 때가 오래 선명하게 기억에 남는 것 같거든?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잖아. 정말 시간이 너무 빠르고 눈 깜짝할 사이에 앞자리가 계속 바뀌는 게 삶이잖아, 인생이잖아. 근데 나는 나이를 들어서 내가 살아온 시간들을 좀 곱씹고 싶거든? 근데 그러려면 에피소드들을 모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80%까지만 할 게 아니라 100%를 쏟아부어서 내 책을 만드는 거야. 내가 나중에 먹고 살 내 추억과 옛날 얘기거리들을 만드는 거야. 그러려면 기억이 선명해야 되니까 난 진심으로 열심히 해야 되는 거야. 그렇게 안 하면 후회하더라고, 매번. 뭐 후회까진 아니어도 후회를 조금은 닮은 어떠한 감정을 느껴서 보낸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내가 말한 방법처럼 한번 생각을 해봐봐. 내가 내 책을 모은다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내가 나를 계속 나아가고
80%가 아니라 100%를 쏟아부을 수밖에 없는 장치를 설치하는 게 좋은 것 같아. 응원할게. 진짜 후회한다니까. 진짜 기억이 안 나. 너무 슬프지 않아? 또 너무 채찍질하면 자신감이 떨어지니까 딱 이 정도? 단순하게 생각하면서 한번 100% 해봅시다. 100% 하는 거 얼마나 멋있어. 응? 파이팅! 시간은 금이다 이렇게 쓸까? 또 너무 명언이지. 아, 나 어떡해. 나 할머니 같아. 좀 지금 오늘 이런 말 하니까 또 이 옷도 되게 할머니 잠옷 아니지. 되게 예쁜 옷인데 이거 되게. 진심은 통한다 이렇게 써야겠다. 진심으로 임하세요. 매 순간 100%로. 다음 사연. 유댕이랑님. 나 지금 직장을 본가 가까이 구할지 타 지역에서 구하고 독립해야 할지 고민인 유댕이랑이야. 먼저 본가 근처에 친구들 대부분이 근무 중이어서 퇴근하면 자주 볼 수 있다는 게 장점이야. 본가에서 직장을 다니면 경제적으로 여유롭기도 하고, 그렇지만 독립하고 싶은 마음도 꽤 있어. 가족들이랑 함께 지내다 보니 사소한 일에도 예민해질 때가 종종 생기더라고. 그래서 스트레스 받는 것보단 독립하는 게 낫다는 생각이 가끔 들어. 유정이라면 어떻게 할 것 같아? 본가에서 그대로 지낼지 독립을 할지, 아니면 다른 방법 없을까? 또 유정이가 독립해서 이것만큼은 너무 좋다 하는 게 있어? 외동인가 보다. 좀 외롭기도 하거든? 근데 나는 독립심이 강한 그런 외동이어가지고 오히려 독립하고 나서 더 좋은 것 같아. 너무 오래 붙어있다 보면 떨어져야 하는 시기도 있는 것 같아. 근데 만약에 조금 독립을 했을 때 외로움을 많이 타는 사람일 수도 있잖아? 유댕이랑이. 그러면 나는 본집에 가까운 곳에 하는 것도 나는 좋다고 봐. 아니면 그렇게 하면 되지. 직장과 본가 사이에 있는, 조금 더 가치 있는 쪽에 가깝게 지내면 좋지 않을까? 난 독립은 추천해. 그리고 독립해봐야 가족 소중한지 더 안다. 나도 지금 우리 가족이 너무너무 소중하거든. 정말 너무 미안하고 고맙고 그렇거든. 30대면 한번 살아봐도 괜찮지 않나 싶다. 자취생 화이팅! 뭐라고 쓸까? 아니 그래가지고 자, 미오 대 양스. 어머, 나랑 똑같네. 저는 울보입니다. 제 고민은 저도 언니처럼 자주 울어요. 근데 도대체 눈물 안 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나도 너무 고민이긴 해. 사실 좀 힘들어. 근데 그 순간에 이성적인 생각을 엄청 해. 막 눈물 나. 근데 나다가 저 조명 예쁘다. 막 이런 거 있지. 딴 생각 하는 거야. 내가 울면 여기서 나한테 사람들이 집중하겠지? 그럼 되게 민망해지겠지? 이러면서 그 순간에 몰입하고 있는 그 감정을 없애. 그러면은 눈물이 고였다가 흐르진 않고 다시 들어가더라고. 근데 또 그걸 너무 억지로 계속 반복해서 학습시키다 보면 정말 울어서 내 감정을 토해야 할 때, 한번 쏟아내고 풀어줘야 할 때 울질 못하더라고. 너무 막 이렇게 울지 마, 울면 안 돼 이렇게 하진 않았으면 좋겠어. 너무 울지 않아야 할 때는 꼭 이성적인 생각들을 하면서 눈물에서 좀 멀어지고, 정말 눈물을 흘려도 괜찮을 땐 펑펑 울고,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아. 우리 같이 힘내보자. 눈물 부자로서. 그래도 괜찮아 이렇게 써야겠다. 사람인데 울 수도 있지. 자주 울면 자주 울 수도 있잖아. 어디 보자 어떤 사연이 왔나 보자. 슉. 다용 20대. 작년부터 유정이 좋아하게 됐는데 더 일찍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가끔 들어요. 지금도 열심히 응원하고 있지만 늦게 좋아하게 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저 늦지 않았겠죠? 으이그 뭐 이런 생각을 해? 진짜 진짜로. 이제라도 알아서 얼마나 다행이야. 얼마나 좋아. 그리고 난 그저 너무 고마워. 왜냐면 데뷔한 지 얼마 안 된 게 아니다 보니까
가끔은 그런 생각이 들어. 내가 봐도 내가 조금 이 사람 자체가 많이 좀 달라졌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모습을 보고 내가 처음 좋아했던 모습이랑 다른데? 이런 생각을 하진 않을까? 근데 어떻게 보면 사실 우리 일은 그냥 나라는 사람 자체가 일인 거야. 그래서 나를 좋아해 주게 되는 팬분들이 뭔가 좀 아쉬운 부분들이 생길까? 실망하진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가끔 하거든? 근데 이렇게 다용이 같은 사람이 함께 해주게 되면은 지금 내 모습이 나쁘지 않구나. 내가 바뀌었지만 이 모습 또한 굉장히 괜찮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난 오히려 되게 소중하고 고마운 것 같아. 그래서 아쉬움보다는 이제부터 내가 그려나갈 앞으로의 많은 날들을 더 많이 응원해주고 함께 해주면 좋겠어. 그래서 되게 설레어 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늦지 않았다. 지금이 가장 빠르다? 이렇게 쓸까? 자, 이렇게 해서 나의 아니 그래가지고 이 상담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 나도 한번 고민을 이야기해보자면 이제 데뷔한 지 10주년이 됐는데 더 연차가 쌓이기 전에 내가 해야 할 게 뭘까? 나를 왜 좋아할까? 뭔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이번 앨범을 준비할 때. 근데 또 막 알아. 다 좋다라고 얘기해줄 걸 아는데 그래도 그런 생각이 계속해서 드는 것 같아. 길어지니까, 시간이 점점 쌓이다 보니까 그런 고민이 있었어. 자, 이렇게 해서 내 고민까지도 한번 이야기를 해봤는데 우리 친구들도 내 고민에 대한 생각들을 댓글로 남겨주면 좋겠어. 내가 하나하나 잘 읽어보도록 할게. 아니 그래가지고 한 번쯤 속 시원히 고민을 털어놓고 싶은 순간들, 여러분들의 고민을 공감, 요정, 유정이가 한번 오늘 비장한 마음으로 해결해봤는데 어땠나요? 잘 말해줄 수 있을까? 뭐 그런 걱정이 좀 있었는데 예상했을까? 우리 팬분들이 유정이는 이렇게 말하겠지, 뭔가 이런 생각에 맞게 내가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도움이 됐길 바라고, 오늘 이렇게 나에게 고민 상담 요청을 해준, 고민들을 시원하게 얘기해준, 털어놔준 우리 친구들 너무너무 고맙고, 유댕이의 비장한 상담소는 언젠가 다시 돌아올지도 몰라. 그럼 난 이만 가볼게. 우리 언젠가 또 만나자. 그럼 안녕. 안녕 여러분, 유정이에요. 오늘은 바로바로 키링을 만들 겁니다. 키링을 만들 건데요. 이렇게 이런 장비들이 있습니다. 그럼 한번 해볼게요. 싱그러운 느낌으로 해봐야겠어요. 그쵸. 꽃이 되게 예쁜 것 같아. 이렇게 해서 얘를 이렇게 휘게 해도 되는 거지. 이렇게. 그죠? 꽤나 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또 되게 귀엽죠? 더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만들어볼까? 진짜 많이 만들었어. 짜잔! 이제 부자재랑 끈 같은 거 달아주면 끝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제가 또 이렇게 집에서 삽작삽작 하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생각보다 잘 만든 것 같아요. 역시. 이렇게. 조금 장사하는 줄 알겠다. 이제 키링 다 만들었습니다. 예쁜 여름 느낌 나는 느낌? 이런 거랑 아예 핑크핑크하게 이렇게 키링 만들었습니다. 부디 좋아해주면 좋겠어요. 안녕.